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금융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헤비팩토리라고 하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진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핀테크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진로를 향해 고민을 해 나가면서 되게 주목해야 되는 큰 영역 중에 하나가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핀테크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이고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한 간단한 목차인데요. 우선 은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아마 이제 금융기관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친숙한 금융기관이 은행인데요. 은행과 은행 서비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저희가 주제로 잡은 이제 핀테크라는 영역에서 어떤 회사들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게 핀테크인가 크게 두 가지 강의로 나눠서 좀 알아볼 거고요. 이런 핀테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 은행과 은행 서비스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 제목을 보고 아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은행과 은행 서비스, 은행과 은행 서비스, 그거에 차이가 있다? 아마 은행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국내에 유수의 큰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 은행들, 다 은행에 방문하면 뭐가 있죠? 창구가 있죠. 창구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 손님들이 그 앞에서 상담을 받고 뭔가 돈을 넣고 빼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은행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행과 은행 서비스가 다른 건가? 네, 그 내용을 좀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아마 빌 게이츠라는 분이 누군지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만든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 그 회사의 이제 창업자이시자 지금은 이제 또 재단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무려 1994년에, 거의 막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1994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은행은 앞으로 없어질 거다. 그런데 은행 서비스는 남을 거다. 이게 참 이상한 말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S은행, K은행, H은행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은행이 없어질 거래요. 근데 그 은행 서비스는 남을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은행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은행은 되게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은행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돈을 불리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일부 저축도 할 겁니다. 보통 저축을 할 때 어디다 하죠? 은행에 하죠. 근데 그 저축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가 받은 용돈보다 내가 쓴 돈이 적을 때, 뭔가 돈이 남을 때, 이걸 나중에 쓰기 위해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보관을, 뭐, 요즘 분들은 이런 거 안 쓰겠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돼지 저금통 이런 거 썼었는데, 뭐 이런 데 돈을 모아놓는 게 아니라, 은행에 넣어두는 거죠. 은행에 넣어두고, 그 대신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가 너무 작긴 하지만, 어쨌든, 예금을 통해서 돈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돈을 찾죠. 이자와 함께. 그 약속을 갖고. 근데 이 은행은 그 돈을 그냥 받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뭘 사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혹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제한적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겠죠. 당연히 이 뱅크,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한테 예금으로 받는 돈보다, 이자보다는 더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면 똑같은 100만 원을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금 이자율보다는 대출 이자율이 만약에 높다면 당연히 이 차이에 대해서 그 갭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경제신문을 많이 보는 친구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대마진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은행에 대해서.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는데 은행의 그 기본적인 예금과 대출 이율의 차이로 인한 수익.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은행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국내에 있는 되게 큰 은행의 홈페이지예요. 예. 왜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냐면 보통 어떤 회사나 기관의 홈페이지는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되게 중요한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넓고 큰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딱 세 가지 메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개인과 기업과 금융상품이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이 은행이라는 회사가 다루고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을 나눠보자면 개인과 기업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개인이라는 부분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신한은행이라는 회사가 일반 개인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또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ISA라는 것도 있고 외환, 퇴직연금 등등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 영위하고 있는 큰 비즈니스 두 가지죠. 하나, 예금.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대출. 어떠한 용도로 대출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택 관련한 대출, 뭐 사업 관련한 대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대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은행이라는 거는 돈을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메인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기업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 보이는 페이지거든요. 네, 앞서서 보셨던 그 페이지랑은 약간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개인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여주면서 고객들이 원하는 걸 찾아 나가는데 기업 대상 서비스는 조금 더 결이 다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큰 이미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뭐 조회 이체, 전자결제, 외환 등등등 좀 더 자잘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대상으로 보통 기업 대상으로 예금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대출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은행이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금과 대출을 이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구나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 페이지는 뭐냐면 그럼 국내에 특히 서울 도심에 신한은행의 지점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가서 좀 갖고 온 거예요. 은행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지점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의 본사는 서울 남대문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대문뿐만 아니라 되게 수많은 곳에 지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지점을 놓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거죠. 왜냐면 내가 돈을 맡기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남대문에만 가야 한다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데군데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지점을 설치함으로써 쉽게 찾아와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까지 소위 알고 있는 우리 큰 은행들의 영업 전략이었습니다. 더 많은 지점을 내서 더 많은 예금과 대출을 일으키다. 그런 게 이제 목표였죠. 그런데 좀 다른 은행, 은행은 은행인데 조금 더 다른 은행이 새로 생겨났어요. 정부에서 인터넷 은행이라는 걸 이제 허가하면서 제일 먼저 출범한 은행이 카카오뱅크하고 또 K뱅크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뭐 카카오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국내 대표적인 IT 기업이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대주주 중에 하나인 기업이죠. 이 은행은 똑같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은행 서비스를 해요. 예금과 대출을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지점이 없어요. 카카오뱅크의 본점은 경기도 판교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카카오뱅크 계좌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마 본사가 판교에 있을 거라고 아시는 분도 없을 거고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 지점이 없이도 소위 말하는 그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충분히 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은행 서비스라는 거는 지점이 막 많이 있었어요. 지점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직원도 되게 많이 있고, 거기서 뭔가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데, 만약 그 지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은행 서비스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근데 예금은 당연히 지점이 없어도 가능하겠죠. 왜? 예금은 되게 쉽잖아요. 보통 예금을 할 때 뭘 보세요? 이유를 보죠. 그럼 내가 여기 이 A은행에 맡기면 1년 있다가 2%를 줘요. B은행에 맡기면 3%를 줘요. 그러면 난 B은행에 맡길래. 왜냐면 뭐 다른 걸 뭐 상담받거나 어떤 정보를 얻을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지점이 없어도 충분히 인터넷 뱅크 통해서 가능해요. 대출을 한다면 근데 조금 달라져요. 왜냐? 대출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그 사람이 맡길 수 있는, 왜냐면 혹여나 돈을 빌려가고 안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심사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을 맡겨요. 그럼 이 집이 과연 얼마이고 어떤 상태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증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까지는 대출을 하려면 다 지점에 방문해서 거기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고 막 거기가 제출하고 기다리고 심사받고 했었어요. 근데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들은 온라인으로 스크래핑이라고 해서 이런 봇이 해당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람 정보를 대신 갖고 와서 내가 따로 서류를 떼서 제출할 필요가 없게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5분 정도면 대출이 완료돼요. 일반 은행은 내가 거기에 서류를 또 준비해야 돼, 또 찾아가야 돼, 가서 뭐 몇 시간 동안 상담을 받아야 돼.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만약에 된다면 한 5분 안에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지점이 없어도 은행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좀 완전 다른 은행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과는 좀 더 다른 은행이죠. 그래서 이번에 2021년 7월, 8월에 카카오뱅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는 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 그 회사의 주인 되는 그 주권들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킴으로써 거래할 수 있게 상장시킴으로써 여러 사람이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장하면서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사가게 하면서 그로부터 이제 돈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2조 5천억 엄청난 돈을 조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카카오뱅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른 은행들과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 PB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Price per Book Ratio라는 건데 이 book이 뭐냐면 그 장부 가치예요. 뭐 재무제표 어떤 뭐 기업의 이제 자산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하는 거죠. 그 기록되어 있는 장부 가치 대비 주가 비율을 계산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한, KB, 하나, 우리금융지주의 PBR이 아쉽게도 1이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가 현재 있는 자산의 가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1, 2면 적어도 현재 있는 자산만 장부 가치 정도는 받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다가 1이거든요. 근데 1도 안 돼요.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무려 그 5배가 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왜? 다른 은행이니까. 왜냐? 기존에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큰 은행들은 조금 더 진한 비즈니스, 똑같은 은행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점이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되게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똑같은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런 지점이 없이도 충분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맥락에서 최근 매우 주목을 받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Bank as a Service, 뭐 BaaS라고 하는데요. 요즘 뭐 소프트웨어나 이런 IT에 관심이 많이 있는 분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SaaS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Software as a Service.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들도 뭐 MS 오피스를 많이 쓰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제 다큐멘트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요. 그 프로그램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일정 돈을 주고 한 번에 몇만 원, 몇십만 원을 주고 한 번에 설치를 해서 계속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시다시피 오피스 365라고 매월 얼마씩 내고 쓸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구독 모델로 사서 쓸 수 있는 걸 이제 SaaS라고 하고, 그거를 좀 더 다르게 봐서 은행 서비스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과 대출 서비스를 일종의 기능으로 만들고, 그 기능이 필요한 다른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걸 BaaS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거죠. 이제까지 은행은 내가 지점을 다 갖고 있었어요. 사람을 다 고용을 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예금을 직접 받고 대출을 직접 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그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적어도 뭐 제조는 은행업을 운영하기 위한 그 제조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고객을 많이 모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되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되게 인기가 좋은 BTS,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은행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BTS 은행, 뭐 예를 들어서, 되게 BTS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꿈을 펼치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청소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금을 만들고 대출을 만들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BTS가 진짜 은행을 만든다고 한다면, 원래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돈을 모으고 어쩌고저쩌고 막 할 게 너무 많은데, 이 BASS라는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면 고객은 BTS가 막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은행에 대한 서비스의 뒷단은 이 BaaS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BTS 은행 같은 걸 만들 수 있겠죠. 마지막 페이지예요. 결론. 은행은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은행 서비스는 존재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했던 말을 다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 열고 길가에 나가면 있는 그 은행들, 요즘은 ATM도 돈 뽑는 기계죠. 이 돈 뽑는 기계도 없어져요. 왜냐면 사람들이 현금을 쓰지 않거든요. 카드를 쓰고 전자결제를 하니까. 당연히 은행 점포도 계속 없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은행은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은행 서비스는 필요로 해요. 근데 그 은행 서비스는 지금만 하더라도 신한은행, 하나은행처럼, 물론 이들 은행도 되게 디지털화를 지금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지점이 있는 은행이 있었고, 이걸 하나를 더 넘어서 이제 지점이 없는 카카오뱅크라는 게 있었죠.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있었죠.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BaaS. 그러니까 은행 자체의 플랫폼은 누군가를 갖고 있고, 그걸 대신 판매해 줄 수 있는,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그런 플랫폼 모델이 나오는 은행 서비스는 계속 존재할 수 있다. 이게 현재의 핀테크를 이끌어가는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